자, 그러면, 자,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뭐라 그랬지? 승헌? 잠깐만 적어놔야지. 승헌. 그 다음, 동현. 그 뒤는? 승민.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를, 복습 겸 잠깐 짚고 넘어가자. 자, 먼저, 자, 승원 씨. 자,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넘어가도 돼. 알았지? 자,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를 잘 떠올려봐.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두 가지 있었는데, 질량이 일정하냐, 아니면 질량이 증가하냐, 이렇게 지금 구분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질문.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보는 이론은?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야. 시간과 공간이 무한하다. 그건 정상우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현 씨. 자, 동현 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지. 그 중에서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만 있었단 말이지. 자,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은 증가, 감소 일정. 빅뱅 우주론 입장에서 보는 거야. 감소. 그러면,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밀도는 증가, 감소 일정.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승민 씨.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두 가지만 얘기해봐봐. 하나는?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 그렇지. 또? 이 고요함은 뭐야? 숨 막혀. 우주 배경 복사. 그 두 가지가 이제 빅뱅 증거되고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요겁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 얘기 쭉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구성 요소가 어떻다까지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가소팽창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암흑물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자, 암흑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빛을 흡수한다거나 반사한다거나 이러질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얘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것들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문제로 나오잖아. 그러면 계산할 거 전혀 없어. 그냥 사진을 딱 보고 이게 좀 중력 렌즈 현상에 대한 거구나. 그러면 암흑물질이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본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 갖다가 암흑물질의 분포와 위치와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따져봐야 돼.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자, 뭐냐면 이름은 하나는 강체 회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케플러 회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보다는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 그걸 좀 잘 받으면 되는데, 자, 강체 회전은 이제 물리에서 많이 했었던 이 회전 원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전 원판. 그러면 회전 원판의 중심이 여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전 중심에서 반지름으로 선을 딱 그은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라고 점을 찍어보고 여기다가 B라고 점을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얘를 반시계를 딱 돌리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그러면 A에서 얘가 이만큼 이동해서 A 다시까지 갔을 것이고 B는 이만큼 이동해서 B 다시까지 갔을 거라고, 이렇게. 자, 이랬었을 때 A에서 A 다시까지 가는 동안의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B에서 B 다시까지 가는 동안의 부채꼴의 중심각이나 같은 각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거를 물리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인데 각속도라고 그러죠. 각속도. 그래서 회전 원판 상에서 A나 B나 이렇게 회전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각속도는 둘 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각속도는. 자, 그런데 A에서 A까지 간 거리가 이만큼이고 B는 이만큼을 갔기 때문에 원호의 길이가 B가 훨씬 더 멀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B가 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속도 또는 선속도라고 이제 가정한다면 이 선속도와 같은 경우는 회전 중심에서 멀리 있는 지점일수록 더 빨리 회전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 회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회전한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돌아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만 정리해보자면 회전하는 속도는 결국 거리에 비례한 것이 강체 회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들이야. 단순하지, 이거는. 자, 근데 회전 중에 이런 회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플러 회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공전하는 거, 은하를 중심으로 별들이 공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상에서 이제 공전하고 있는 것들.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 행성이 있고 B 행성이 있다 쳐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이쪽 방향 이렇게 지금 공전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 상태도 우리가 이제 회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식을 잠깐만 정리해보자. 자, 뭐냐면, 이 행성이 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성과 별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이 행성한테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별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 주위를 공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의 질량을 라지 m,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을 스몰 m,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얘가 공전하는 속도를 v라고 친다고 하면 이 행성과 별 사이에서의 만유인력이 행성한테는 구심력이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유인력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두 천체의 질량 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요거랑 없앤다 라고 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결국 R분의 라지 G, 라지 M은 V 제곱이 되고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G는 만유인력 상수니까 잠깐 빼고 별의 질량은 그다 치고 결국 관계식은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짧을수록 가까이 있을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구나 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받았을 때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A와 멀리 있는 B가 졌을 때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을 갈 수 있지만 B는 이거밖에 못 간다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각속도 면에서 본다고 친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중심별과 가까이 있는 A가 더 많은 각을 지나갈 것이고 접선 속도 마찬가지로 A와 B 중에서 공도 속도는 A가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관계식을 표현하자면 결국 얘네들의 회전하는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물론 제곱에 지금 반비례하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관계식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우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은하 회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우리 은하 구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들인데 지금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가운데 별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식의 구조를 띠고 있어. 그래서 요 가운데 별이 많이 모여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팽대부라고 하는데 팽팽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팽대부. 그리고 여기 별이 많이 모여있어.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여기 얇은 이 면을 은하면이라 하게 되는 것들이지. 자, 옆에서 보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은하를 위에서 북반구로 쭉 올라가서 만약에 우리 은하를 내려다 보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원 모양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별이 많이 모여있는 팽대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선팔이 되어 있는 이 상태야.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은하는 중간에 막대가 있긴 한데 그건 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북반구 내려본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처음에 우리 은하가 회전하는 거를 놓고 본다고 치면 여기 중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회전하는가 회전 속도를 한번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나타나.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다 라고 가정해봐.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별들의 회전 속도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랬더니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가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팽대부. 여기가 지금 팽대부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속도가 확 빨라져.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체 회전이야, 케플러 회전이야? 강체 회전이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요 관계니까 이거는 강체 회전이야. 그러면 은하계가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강체 회전을 하나요? 라고 했었을 때 팽대부 안에는 별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 그래서 별들끼리의 인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강체 회전하듯이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팽대부에서는 강체 회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인데 예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상하기로는 팽대부를 벗어나면 별의 개수 밀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케플러 회전을 할 거다. 그래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지. 이게 처음에 생각했었던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가 이게 됐을 거다라고 본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써보자. 뭐냐면 R분의 라지 G,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이 V 제곱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 그림하고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행성이 얼마만큼 빠르게 공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성의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어. 얘를 잡아두고 있는 중심별의 질량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별이 하나 있다 생각해봐. 그럼 이 별이 여기서 은하 중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궤도 안쪽에 있는 어떤 질량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요 식을 우리가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지 m만 남겨놓고 만약에 다 넘긴다면 m은 g분의 rv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봤었을 때 지금 태양의 질량, 중심별의 질량은 만유인력 상수분의 떨어진 거리와 공전 속도만 알면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똑같은 말로 여기 있는 별의 어떤 그 회전 속도만 안다면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는 알거든. 5만 광년. 그래서 이 거리를 알기 때문에 이 별을 제외한 이 안쪽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별의 질량은 곧 이 은하의 질량은 곧 이 별의 회전 속도가 얼마인지만 안다면 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고 얘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게 밝혀지게 돼. 그래서 왜 올라갈까? 왜 속도가 빨라질까?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보면 속도는 결국 질량에 비례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만큼의 속도 차는 결국 질량 차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에 대한 거라면 실제가 보통 물질이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 속도가 예상된 것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물질에다가 암흑 물질을 더한 것만큼으로 해서
더 빨리 얘가 회전하고 있는 거구나. 비정상적으로 빨리 회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이 뜻이야. 그리고 딱 보면 알다시피 이 암흑물질이 어디에 주로 분포하냐? 우리 은하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보다는 가장자리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가장자리에. 그래서 우리 은하 요 가장자리에 암흑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지. 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금 은하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더 들어가지 않았지만 별의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뭔가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나중에 고급 지구학 넘어갔을 때 그때 할 거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어디에 많이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전 종류에 대한 것은 그냥 까먹어도 돼. 이게 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것보다는 아주 단순한 식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막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고급지구학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태양의 질량 계산하는 것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자, 우선 이거 지우기 전에 질문. 괜찮아? 괜찮은 거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암흑 물질에 대한 것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해. 요거 말고 밑에 나와 있는 요걸 좀 볼 겁니다. 요 놈. 자, 가소팽창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이때 네, 어서 오세요. 그 가소팽창 우주를 발견한 것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우선은 이것부터 잠깐만 얘기 넘어갈 건데, 내가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막 보여. 이 별들 중에 한 절반은 뭐냐면 태양계처럼 별, 행성이 돌고 있는 이 상태야. 이것을 보통 항성계라고 합니다. 항성계. 이 항성계가 한 절반이라 친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절반은 뭐냐면 2개 이상의 별이 하나의 공통 질량 기준을 갖고 서로 마주보면서 돌고 있는 쌍성계. 이게 2개가 돌고 있으면 쌍성, 3개가 돌고 있으면 삼중성계, 4개가 돌고 있으면 사중성계, 5개 이상이면 다중성계.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점을 중심으로 7개의 별이 도는 게 발견이 됐어. 근데 7개의 별이 도는 그런 상황이면 이건 물리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해, 거의. 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소팽창 우주에 대한 거를 하기 전에 쌍성에 대한 걸 잠깐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뭐냐면 어떤 별이 있어? 어떤 별이 있는데 얘는 질량이 아주 크대. 질량이 커. 근데 이 질량이 큰 별 옆에 딸려 있는 작은 별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에 질량이 작은 별 하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공통 질량이 있으면 대략 여기쯤이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이 있잖아. 그러면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진화 경로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질량이 큰 애들은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 얘는 진화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 오랜 시간이 걸려.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진화가 엄청 빨리 되고 있는 질량 큰 별과 같은 경우는 별의 마지막 단계가 되고 있는 조그만 별, 이만한 별로 해가지고 얘는 진화를 더 이상 안 해. 끝난 거야. 돌아가신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백색 외성이란 말을 쓰는데 백색 외성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진화 끝났어. 자, 그런데 얘에 딸려있는 이 별이 이제서야 진화를 하기 시작해. 질량이 작다 보니까 진화가 느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이 별이 나중에 이만큼 커집니다. 이런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되는데 이런 말들은 다음 주에 볼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진화가 끝나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안 가. 더 이상 뭐 안 해. 그런데 옆에 딸려 있었던 동반성이 이제서야 부피가 확 커지는 거성이 되잖아. 그러면 이 거성의 표면과 이 별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여기 있는 이 물질들을 작은 별이 끌어당기기 시작해. 이렇게. 그러면 이 별이 얘는 끝났는데 돌아가셨는데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질량이 유입되면서 얘를 이렇게 감싸기 시작해. 그러면 질량이 겹겹이 쌓이면 쌓일수록 중심을 누르는 압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압력만큼씩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 별이 어느 정도까지는 쭉 버티고 있다가 만약에 1.44 태양 질량 이거는 태양이란 뜻이야. 원에 점 찍은 태양이란 뜻이고 M이 붙어 있으니까 태양 질량이란 뜻인데 태양 질량의 1.44배라고 하는 질량이 만약에 유입되잖아? 그러면 그때 이 안에 들어있던 이 별이 꾹 참고 있다가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온도와 압력을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뻥 하고 터져. 그때 터지는 그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1A형 초신성이란 말을 쓰는 거야. 초신성은 별이란 뜻이 아니고 별이 폭발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1A형 초신성이 되는데 1A형 초신성이 폭발할 당시의 질량은 이걸로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것을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이야. 근데 이 숫자는 몰라도 되고 얘가 폭발할 당시에는 정해진 질량에서 폭발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정해진 질량에서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광도가 이 별이 어디에 있든 저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저 은하 속에 있든 상관없이 이런 식의 1A형 초신성이라면 광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1.44배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폭발해서 어디에 있는 1A형이든 간에 광도가 일정하다. 그리고 광도, 실제 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등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 마이너스 한 19.5등급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0등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1A형 초신성과 같은 경우는 어느 은하 안에 있든 다 있는데 그 은하 안에 들어있는 이런 1A형 초신성은 광도가 또는 절대 등급이 딱 정해져 있다.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 올라와서 지구에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나중에 우리가 할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거리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거리지수. 이거 언뜻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거 지금 중등에서 배웠을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의 값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R은 거리, 단위는 파섹을 써. 그러면 지금 이 별의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저 별의 겉보기 등급만 만약에 알잖아? 그러면 저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때요? 이거 이해돼? 어렵지 않지? 자, 우선 첫 번째는 이거야. 자, 배경지식으로 첫 번째. 1A형 초신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1A형 초신성을 통해 가지고 거리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요거. 자, 두 번째. 지난주에 안 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허블의 법칙이 있어. 허블의 법칙은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서는 살짝은 알고 있는 게 좋아. 자, 뭐냐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은하들이 나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가 아니야. 일부 은하는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 안드로메다 은하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특이한 걸 빼면 웬만한 은하는 다 멀어져. 다 멀어지는데 그때 멀어지는 속도, 나로부터 후퇴하는 속도, 그래서 우리가 후퇴 속도를 하게 되는데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H 곱하기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가 나와. 후퇴하는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허블 상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후퇴하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우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가까이 있는 은하와 멀리 있는 은하 중에서 누가 더 빨리 후퇴하나요? 멀리 있는 것일수록. 자,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 지구가 이렇게 있다 친다고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있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은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은하는 이 정도의 속도로 나로부터 멀어지지만 멀리 있는 은하는 되게 빠르게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후퇴하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해됐다라고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가속 팽창 구조된 걸 보자. 자, 뭐냐면,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지구에 내가 서서 어떤 은하든 별이든 봤어.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어떤 은하가 있었어. 만약에 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10,000광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빛이 나한테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00년이 걸렸다는 뜻이지. 10,000년. 그러면 내가 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같은 시간대에 저 은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뜻이지. 10,000년 전 과거의 모습을. 만약에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는 어떤 은하가 있었어.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1억 광년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빛이 나한테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억 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하를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같은 시간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1억 년 전 과거를 보고 있다는 뜻이야. 자, 정리해보면 가까이 있는 거하고 멀리 있는 거하고 거리는 다 다양해. 별이든 은하든 간에. 그렇게 거리가 다 다양하잖아. 그러면 내가 똑같이 지구에서 보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은하마다, 각각의 별마다의 시간은 다 다르다는 뜻이야. 가까이 있다, 최근의 과거, 10,000년 전 과거. 멀리 있다, 1억 년 전의 과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얘기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10,000년 전 과거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어떤 정보를 말하고 있는 거지. 최근, 10,000년 전 과거. 근데 얘는 지금 1억 광년 떨어졌기 때문에 1억 년 전 모습을 보이는 거야. 멀리 있을수록 먼 과거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오고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허블 법칙으로 보면 거리만 계산이 된다 그러면 후퇴 속도가 예상이 돼. 이 거리는 여기서 나온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요렇게. 그러면 후퇴 속도가 나오겠지. 대강. 그랬을 때 그것을 예상을 해봤는데 거리를 아니까 후퇴 속도를 계산해봤더니 가까이 있는 이 별의 후퇴 속도는 대략 한 이만큼이 나온대.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은 허블 법칙으로 예상한 값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멀리 있는 이 은하를 봤더니 후퇴하는 속도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이렇게. 각각을. 자, 그런데 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내가 쫙 펼쳐가지고 시선 속도 구하는 방법이 있어. 편이랑 갖다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실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별을 빛을 이용을 해서 실제 후퇴 속도를 구해봐서 실제로. 그랬더니 가까이 있는 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예상되는 것만큼 후퇴하고 있다는 거야. 가까이 있는 은하는 예상되는 것만큼씩 해서 이렇게 후퇴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멀리 있는 이 별을 봤더니 또는 이 은하를 봤더니 예상된 값이 이만큼이었는데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만 얘가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를 봤더니 예상되는 값과 실제 값을 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 여기서 화살표의 길이를 보지 마.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의 관계가 어떤가를 잘 보면 되는데 자, 멀리 있는 은하 또는 별과 같은 경우는 먼 과거의 정보를 주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최근의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는 중이야. 멀리 있는 걸 봤더니 예상되는 것보다 실제 후퇴하는 속도가 더 느려. 예상되는 것보다 더 느리게 후퇴를 했었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봤더니 예상되는 것만큼씩 실제로 후퇴하고 있대. 그럼 그 얘기는 과거에 예상보다 느리게 후퇴했지만 지금 예상만큼 빨리 후퇴하고 있다. 정리해보자면 과거에 느리게 후퇴하다가 지금은 빠르게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보게 되면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가속 팽창이 되고 있다. 이 말 이해했어, 지금? 이해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얘기해 줘야 돼. 나중에 문제 났을 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경우가 있어. 이해 안 되면 손가락만 살짝 들어. 이렇게. 괜찮은 거지? 부랴부랴 막 뛰어왔나?
자,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먼 과거의 은하나 이런 걸 봤더니 예상된 것보다는 느리게 후퇴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예상되는 것만큼으로 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야. 둘의 관계만 잘 봐두면 돼. 요 관계, 요 관계. 비교만 잘 하시면 돼. 이 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과거에는 예상보다 느렸지만 지금 예상만큼 가고 있다. 과거에는 느리게 후퇴하고 지금은 빨리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본 것들이지. 자, 그래서 그 우주가 가속 팽창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그러면 우주 안에 뭐가 있어서 알짜 힘이 청력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구나, 청력이 작용하는 뭔가 힘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힘을 우리가 암흑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암흑 에너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 가속 팽창되는 우주는 일단 치고 거기 한번 그걸 봅시다. 뭐냐면 요 그림.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빅뱅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급팽창 우주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스케일에 급팽창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들어간 것이고, 여기 구간에서는 감소 팽창이 되다가 여기서는 등소 팽창이 되다가 여기 와서 가속 팽창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어떤 양적인 관계를 봤을 때 뒤로 오면 올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는 것들이야.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면 설명했던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여담이야. 문제 안 나와. 한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 연대 천문학과 모모 교수하고 미국의 천문학회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숫자가 이거 틀렸다, 이게 설명하고 있어. 근데 숫자가 틀리면 뭐가 대수인가요?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이 숫자가 틀리잖아? 그러면 이게 다를 수가 있어. 이게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구한 거리가 다를 수가 있어. 거리가 다르잖아? 그러면 후퇴 속도를 예상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다를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숫자가 달라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다 틀려. 가속 팽창 우주가 틀려. 가속 팽창 우주가 틀렸다라는 것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현재 계산되는 가속 팽창되려면 암흑 에너지 이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우주 구성 요소 중에서 암흑 에너지가 70%, 물질 30%인데 에너지가 그만큼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나왔었던 급팽창 우주론 또는 이렇게 빅뱅 우주론 다 틀리는 거야. 요 숫자 하나 틀리게 되면 이게 다 틀려. 제가 했던 지난주, 이번 주 하는 것들 다 틀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할 텐데, 이게 틀리잖아? 다 틀리는데 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얘가 틀려. 허블 상수가 틀려. 허블 상수가 틀려버리잖아? 그러면 만유인력 상수가 틀려져. 만유인력 상수가 틀려지게 되면 물리에서 말하는 이 우주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은 저게 논쟁이 되게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솔직히 개인적인 심적으로는 좀 저 숫자가 틀렸으면 좋겠어. 한번 난리 한번 개난리 겪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나중에 얘네들도 이제 공부로 먹고 살 거잖아.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친분을 쌓고 이제 하다 보면 알겠지만, 교수들이 너무 좀 답답한 게 좀 있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한번 틀려서 큰 코 한번 다쳤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봅시다. 요거. 우주론에서 이게 마지막 파트야, 이게. 자, 뭐냐면, 우주의 미래야. 우주의 미래. 당장 우리의 미래도 모르는데 우주의 미래를 판단한대요. 자, 우주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할 건데, 자, 우선은 뭐냐면, 여기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이게 중요해, 지금.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내용이야.
자, 만약에 내가 우주 안에 서가지고 어떤 우주의 끝을 봤어. 뭐 지평선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냥 우주의 끝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우주가 빅뱅 때부터 빵 하고 이렇게 쭉 커지는데 우주 안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이 우주는 등속팽창하면서 쭉 커질 거야,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우주의 끝이 만약에 여기다. 에이. 우주의 끝이 여기다.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빅뱅 때부터 우주가 커지는 힘, 우주가 팽창하는 힘을 우리가 이만큼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우주가 커지는 힘이 이만큼이야. 자, 그런데 우주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존재하잖아. 에너지 없다 좀 가정하는 거야.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물질에 의해서 안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가 언젠가는 이 안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인력에 의해 가지고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주의 팽창에 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요 인력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두 개가 만약 같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우주가 더 이상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고 요들을 멈춰버릴 거다.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안에서 잡아당기는 이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임계밀도라고 그래요. 임계밀도. 임계밀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밀도가 아니라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가상의 밀도, 기준값이야. 우주의 팽창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준값. 자, 그러면 기준값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우주 안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물질이 있는가만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다면, 그리고 얘랑 비교한다면 우주의 이 끝이 어떻게 될지가 판단이 되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임계밀도가 이만큼이다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우주 안을 봤더니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밀도가 작용하고 있대. 예를 들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제 밀도 또는 이것을 우주 밀도라고 하게 돼. 어떤 책에서는 평균 밀도라고 하는데 그냥 다 같은 말이야. 임계 밀도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실제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상태가 된다면, 다른 말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친다고 그러면 우주의 끝에 이 공면은 이렇게 되지 않고 안쪽으로 더 잡아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다가 되는 거야. 우주의 곡률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형태가 될 거다. 이런 상태의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닫힌 우주라고 하는 거야. 닫힌 우주. 원래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다른 정석대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있겠지. 관측자가 우주 안에서 보고 있는데 우주의 끝이 여기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은 이만큼이야. 그 다음에 임계밀도는 이만큼이야. 임계밀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기준값이야. 얘가 바뀌는 거 아니야. 자, 우주 안을 봤더니 생각외로 너무 적어. 그러면 얘하고의 관계를 받았을 때 우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더 작기 때문에 우주의 끝에 있는 이 공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 한 가지 더 있겠지. 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주의 끝이 여기야. 팽창하는 힘은 이만큼이야. 임계밀도가 이만큼이야. 근데 관측을 통해서 봤더니 정확하게 둘이 일치하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 우주의 끝에 있는 공면은 양쪽으로 당기는 똑같기 때문에 얘가 평평하게 나타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우주를 평탄 우주 라고 하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우주의 미래라고 하고 얘기했지만 먼저 우주의 공면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닫힌 우주와 같은 경우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주 밀도하고 그 다음에 임계 밀도의 관계에서 우주 밀도가 더 큰 상황이면 닫힌 우주, 열린 우주는 우주 안에 있는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으면 얘는 열린 우주.
그리고 평탄우주는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하고 같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게 1980년대까지 이렇게 설명했었어. 다. 근데 근래 와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주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 에너지가. 그래서 요즘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실제 우주 밀도 요거를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라고 보고 있어.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더한 값이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래서 쓸 때 요즘 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임계 밀도분에 우주 밀도라고 하는 요것을 오메가 상수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 상수 값이 닫힌 우주일 경우에는 1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열린 우주는 이 오메가 상수가 1보다 작다는 뜻이고 얘는 오메가 상수가 1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나온 그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우주는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평탄우주에 들어가고 있어. 평탄우주. 왜냐하면 이 물질과 에너지가 현재 우리는 얼마냐면 물질은 약 0.3, 에너지는 0.7 더해서 1.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해보면 돼. 30%, 70% 합쳐서 1 나오기 때문에 평탄우주인데 구성되고 있는 B는 0.3, 0.7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곡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우주의 곡면이 이거라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팽창 속도. 자, 팽창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류만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어. 뭐냐면 하나는 가속 팽창 우주, 하나는 등속 팽창 우주, 하나는 감속 팽창 우주.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여기서 등속 팽창 우주가 기준이니까 이것만 좀 본다 그러면 등속 팽창하는 우주는 다시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야. 물질에 의해서 끌어당기거나 에너지에서 밀어내거나 하는 힘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텅 빈 우주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우주. 이럴 경우에는 우주 안에서의 알점이 0이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등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 그치? 여러분들 몸은 다 보통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언제 등속이 되느냐? 물질 대 에너지의 비가 약 2대 1 됐었을 때가 등속 팽창 우주야.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어느 특정한 비를 가졌었을 때 등속 팽창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2대 1이라는 비 중에서 물질 비율이 더 높아졌대. 막 3대 1, 4대 1 막 이래. 그럼 그때는 감소 팽창 우주. 2대 1이었는데 2대 2, 뭐 1대 3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에너지가 더 높아. 그러면 가속 팽창 우주.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돼.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절대로 연결시키면 안 돼, 이거. 이거 연결해서 뭔가를 찾아내잖아? 그럼 그거는 노벨 물리학상이야. 그러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들이고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우주의 곡면은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가 이게 우주의 곡면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팽창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더해서는 곡면, 비를 통해서는 팽창 속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그래프에다 몰아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했던 요것들이 만약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그리는 이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면 돼. 이것만. 자, 여기를 우리가 0이라 쳐보고 여기를 물질은 암흑물질과 보통물질 둘 다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암흑에너지 당연히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쳐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1 나오는 경우. 어디냐면, 여기. 여기는 물질 없이 에너지만 1인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우주가 여기 찍혔어. 에너지 없이 물질만 1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 정도. 여기. 물질 에너지가 0.5, 0.5로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봐. 그러면 이 선상에 우주가 있잖아? 그럼 뭐냐면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1 나오기 때문에 아, 얘는 지금 평탄 우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우주가 여기 선상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 선을 제외한 이쪽 영역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과 에너지를 더해서 1이 안 나오는 거야. 1이 안 나와. 아, 그럼 여기는 열린 우주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선을 제외한 이쪽 넓은 영역은 물질 에너지를 더해서 1보다 커지는 거야. 그럼 이 영역은 닫힌 우주다. 이렇게. 그래서 열린 평탄 닫힌 우주가 더해서 1보다 작은지 큰지 같은지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등수 팽창한 우주가 2대1 됐을 때를 말하고 있었어. 그러면 2대1 여기. 그러면 대강선을 그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상에 우주가 놓여 있잖아. 그럼 이것은 등속 팽창 우주. 이 선보다 만약에 위쪽에 있어. 그러면 등속 팽창한 우주를 기준으로 받았었을 때 위에 있다는 것은 에너지 비율이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등속 팽창 기준으로 밑에 있다는 것은 물질의 비율이 더 커진 거잖아. 에너지 비율이 더 작아지면서. 그래서 여기는 감속 팽창 우주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우주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나와. 9가지. 어떻게 된 거냐면 열린 가속, 열린 등속, 열린 감속. 여기가 평탄 가속, 평탄 등속, 평탄 감속. 여기가 닫힌 가속, 닫힌 등속, 닫힌 감속. 이런 식으로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 우주는 그러면 어디에 지키느냐? 우리 우주는 2개를 더해서 1 나오는 우주야. 1 나오는 우주고, 그 다음에 물질이 0.3, 에너지가 0.7. 그럼 0.3, 0.7 여기쯤이지. 그러면 우리 우주는. 그래서 우리 우주는 더해서 1 나오기 때문에 평탄 우주, 그 다음에 둘의 비가 3대 7 나오기 때문에 가속 팽창 우주. 그래서 우리 우주는 여기 있다. 가속 평탄 우주. 자, 앞에 했었던 지금 이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이 그래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지금 다 종합한 거니까. 그래서 우주의 공면과 우주의 팽창 속도는 별개 문제다. 공면을 구할 때는 물질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고, 팽창 속도는 2개의 비를 통해서 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의 경우의 수가 9가지 나오는데 우리 우주는 여기 있다. 이렇게. 자,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자. 뭐냐면 마지막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자. 자, 지금 보면 4가지 지금 우주가 나왔어. 4가지 우주.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열린 우주나 평탄 우주, 닫힌 우주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존재하는 우주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가속 팽창 우주는 현재 우리 우주야. 그래서 가속, 지금 에너지의 비가 물질보다 2배 넘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평탄 우주, 현재 이게 우리 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3가지는 가상의 우주야. 자, 그러면 이 4가지의 우주에 관련된 것을 시간과 은하 간 거리가 나왔지만 이것을 우주의 크기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 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현재 여기야. 현재 우리 우주는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선을 딱 그어봐. 그러면 어떤 우주로 보든 간에 현재의 우주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우주든 간에
현재 우리 우주는 다 동일한 크기를 갖고 있어. 자, 이제 그 나중에 말장난 잘 틀려. 우주의 크기는 가속 팽창 우주나 열린 우주나 평탄, 닫힌 우주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것이.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 속도.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져보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시간 거리 그래프니까 요거의 접선 기울기가 곧 팽창 속도야. 그치? 그래서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 우주나 닫힌 우주나 열린 우주나 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다 똑같아. 하지만 다른 게 뭐냐? 우주의 나이를 봐봐. 우주의 나이를 보면 지금 가속 팽창 우주는 여기서 우주가 시작됐어. 그럼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지. 닫힌 우주는 여기서 우주가 시작됐어. 이만큼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가속 팽창일 때가 가장 많고 닫힌 우주일 때가 가장 우주 나이가 어려. 그렇다면 우주 나이와 현재 우주 크기의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시간과 크기에 관련된 거니까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가 나오게 돼. 그래서 평균 팽창 속도를 따져보잖아? 그러면 같은 크기라고 다 보고 있는데 걸린 시간이 가속 팽창 우주가 제일 오래 걸렸고 닫힌 우주가 제일 짧게 걸렸어. 그래서 평균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할 때가 제일 느린 거고 닫힌 우주가 가장 빠른 거구나, 이렇게. 가속 팽창인데 얘가 왜 제일 느려요? 걸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 중에서 특히 요거하고 요거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현재 팽창 속도는 다 똑같지만 평균 팽창 속도는 가속 팽창일 때가 제일 느리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운 거, 그 그래프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한 것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적고 쓰면 되는 것들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그래, 그럼 떠들고 나불나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라리 진중하고 차분하게 난 더 좋아. 가끔은 숨 막히겠네, 이거. 자, 그럼 우리 1시간 정도 수업을 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